예, 이준희 대변인. 네, 예.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에 있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좀 띄워주시죠. 네, 자, 김문수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였죠. 김문수 후보가 어제 해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해단식 참석했는데 이제 거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당 대표 이제 한번 이제 도전하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어제였었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반 단톡방에서 이제 현재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이거를 혁신이 비대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정당성이 있는 당 대표를 뽑고 그 체제 하에서 선명하게 무도한 이재명 정부와 싸울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정당성을 가진 당 대표여야지만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공천권도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까지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김문수 이제 후보가 당원들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우리 캠프에서 선대위 활동해 주시더라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셨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저 무도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참 죄를 졌다. 저 이재명 정부를 막지 못해서 참 역사적으로 죄를 졌다 하면서 큰 죄까지 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당원들과 많은 지지자들이 당 대표에 한번 도전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에 욕심이 없다. 지금은 자리 다툼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쪽에서는 어땠습니까? 지난 선거 내내 A부터 Z까지 네 라인이나 한 단어로 단 하나의 프레임을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굉장히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아주 국민들에게 각인은 임팩트를 강하게 주는 그런 선거 전략을 펼쳤고 그게 프레임이 어느 정도 먹혔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경선 이후에 후유증이 다 봉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에 대한 입장도 달랐고 탄핵에 대한 입장도 달랐고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 이렇게 좀 다 각양각색의 다른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단일 대우를 이뤄서 우리가 경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었고 사실 부족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자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당권 가지고 또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경쟁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국민의힘이 반성을 못하고 쇄신을 못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저 무도한 여당과 민주당과 싸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자리 다툼할 때가 아니다. 나는 당대표에 욕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김문수 후보가 했습니다. 하지만 민심의 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심의 바다는 큰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고요. 정말 부드러운 파도를 만들어서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민심의 바다입니다. 즉 배를 띄우기도 하는 거죠. 민심의 바다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를 띄워준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언제 다시 판단할 수도 판단해서 또 전향적으로 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한테 좀 힘내라. 당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좀 더 귀를 기울여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에서 제가 힘내라 대한민국 뽑아봤습니다. 예, 어제도 이 시간에 다뤘지만 빨리 국민의힘이 뿌리부터 개혁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우파 보수 진영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재명 정권의 이런 무도한 정책을 제대로 막지도 못할 겁니다. 물론 지금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호소를 통해서 여론전에서 이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전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여론전에서 가장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뭡니까? 바로 이재명의 재판입니다. 재판.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의 거의 65%가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출구조사에서 동시에 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어떤 수치고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도 거의 한 반반 정도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으로 따져봐서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65%의 국민이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재판중지법이라든지 또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를 빼려는 이런 어떤 시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법원조직법을 개정을 통해서 대법관의 수도 지금 이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법들보다 특검법을 먼저 오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민주당도 이 특검법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속된 말로 해서 정치 보복을 해서 언론을 여론을 돌리는 걸로 하고 2차적으로 이제 이 법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이제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어떤 여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럴수록 우리 국민의힘이 내부가 똘똘 뭉쳐서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또 제가 힘내라 대한민국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남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입니다. 장관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국회에서는 결국은 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검법도 결국은 통과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제 바뀐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댈 거는 뭐냐면은 결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공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국무회의에서 이제 승인을 해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 지금 현재 절대 다수 아니죠. 전부 다죠. 아직까지는 이주호 장관을 비롯해서 전부 다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김민석이나 이런 사람은 내정자지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국무회의에 있는 장관들이 만약에 다 지금 현재 사직을 하고 버티면 법안이 넘어오더라도 공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마음을 굳게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이제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을 처리하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만 사직 처리를 했죠. 누굽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만 사직 처리를 했습니다. 왜? 이 법무부 장관이 있으면 여러 가지 끌거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뭐 끌고 가고 싶어서 끌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이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 장관들 남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부 장관 이주호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적생의 각오로 지금 임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눈치 보고 뭐 또 도장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내라 저는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이 윤석열 이 정부의 국무장관들 각부 장관들의 정말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이죠. 장관들이 사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회의 소집때 참석을 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공포를 못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직을 하게 되면 이재명 예 죄송합니다. 못 할 건데 만약에 사직서를 다 국무위원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수리를 해버리면 막 차관들이 대신 전부 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차관들 사실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직업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눈치를 다 보고 아마 다 동의를 하면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 장관들이 사직서를 내지 않고 국무회의를 어떻든 최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것 또는 이제 어떤 그 법리적 검토를 해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해가지고 반대 논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지 우리나라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바른 대한민국이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아니 근데 차관이 참석은 대신 할 수 있지만 네네. 그 의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헌법상 국무위원 구성이 15명에서 30명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20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면 그 국무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지 국무회의가 구성이 됩니다. 이번에 비상계엄도 그 국무위원 과반이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일단 반려된 그런 네네. 상태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보이콧하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면 국무회의가 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보이콧하셔서 그러면 징계안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해임을 시켜버려서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죠. 각오를 그렇죠. 그 해야 각오를 되는 하는 거죠. 거죠. 예. 각오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런 각오를 하고 예. 우리가 결기를 보여줘야 그렇죠.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기껏해야 뭐 탄핵 해임 뭐 그렇게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한들 그게 그 뭐 개인적으로 뭐 무슨 큰 타격이 되겠습니까? 이제 물론 이런 걸 염려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 특검을 통해서 이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이제 내란 이런 걸로 이제 엮는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인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결기도 없이 어떻게 장관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남은 이 국무위원들, 이 행정각부 장관들이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이제 해야 되지. 그냥 이재명 정부의 지금 이 징검다리였던 부역자가 돼서는 두고두고 역사적인 비판을 받을 거다. 아니 말이 됩니까? 이런 특검법이라든지 또 각종 이런 어떤 위헌 입법을 그 공포를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도장을 찍는다? 이게 이 역사적으로 이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들은 정말 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